안녕하세요. 내년 초에 국내 대출금리 연 10% 시대가 열린답니다. 내년 말 아니고요. 내년 초에. 뭐 이게 지금 현재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에이 설마 그럴까? 뭐 이런 생각들도 드는데 한국은행이 2023년 1분기에 2번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을 할 거고 뭐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뭐 이제 이러한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제 살아야 되겠습니다. 뭐 연내라고 언제입니까? 2022년 12월에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9%까지 오른답니다. 그러면 내년 초가 되면요. 그냥 이제 10% 되는 거죠. 10%. 그러면은 이제 2년 전에 2, 3% 금리로 연끌에 나섰던 대출자들은 이제 충격인 거죠. 이미 지금 현재 기존에 내던 금액의 2배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는데 내년되면 더 오르는 거죠. 내년되면 11월 24일 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25. 근데 이제 그 때문에 연내 대출금리가 9%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내년 되면요. 내년 되면 이제 대출금리가 얼마 됩니까? 뭐 내년에 1분기에 한국은행의 대출금리가 뭐 한 4% 가까이 되겠죠. 그러면 대출금리는 그냥 10% 되는 거죠. 기준금리 4%에 대출금리 10%. 이게 2023년 1분기에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나 여기저기에서는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대출금리를 대략 3.5나 3.75 정도에서 거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미국이 금리를 언제 멈추냐? 뭐 이에 따라서 이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뭐 속도는 더디게 줄일 수 있겠죠. 뭐 빅스텝을 할 수 있고 베이직 스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두고 봐야 될 얘기인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7.7% 찍고 난 이후에 미국이 뭐 이제는 금리를 다시 내릴 것처럼 한국의 언론들은 떠들썩하게 해석하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접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겠습니까? 미국의 파월 의장은 임기가 2026년까지입니다. 2026년까지 그는 금리를 계속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을 뭐 몇 년에 걸쳐서 하진 않죠. 한 2년 정도 하고 끝냅니다. 2022년, 2023년까지만 금리 인상을 하고 그 이후에는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기준금리 현재 4.0인데 2023년에 2% 3% 올리는 게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안 어렵습니다. 금방입니다. 금방 올려버립니다. 보십시오. 0.75% 세 번 하면 얼마입니까? 2.25입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0.75 자이언트 스텝 세 번 하면 그냥 6.25 됩니다. 4번 하면요. 7% 되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올리겠지. 이런 생각들이 현재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금 현재 벌써 4%인데 12월 달 되면 0.5% 올려서 4.5 만드는데 2023년에 한 2% 정도 올리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빅스텝 0.5% 내분만 해도 그냥 2022년 연말에 4.5% 만들어 놓은 걸 2023년에 그냥 빅스텝 0.5% 내분만 해도 그냥 6.5 됩니다.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미국 파월 의장은 물가 7.7% 찍은 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여전히 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계에서는 7.7이 정점을 찍은 거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좀 더 좋아지고 희망을 얘기하는 거죠. 뭐 이제 그 다음 달에는 뭐 7.초, 그 다음에 6%대, 그 다음에 5%대, 4%대 이렇게 점진적으로 내려가면 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죠. 근데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물가가 또 다시 요동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 못 내립니다. 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저래 많이 그러한 것들을 두고 보고 지켜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출이자가 이미 한국은 10%를 넘어갈 게 기정사실처럼 돼버렸습니다. 이게 2023년 1분기에 벌어질 일입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요. 금리가 10%, 11%, 13, 14%, 15%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에이 그럴 리 없다. 그렇게까지 한국 정부가 놔두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믿냐라는 거죠. 금융권은 금융권들대로 자기들끼리 충당금을 쌓아야 됩니다. 뭐 정부 눈치 보고 안 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대로 생존을 고민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부 말만 믿고 무조건 내내 그리면서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지금 현재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 어떻게 살지 어떤 모습으로 지내야 될지 잘 궁리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별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빚을 멀리할 각오를 해야 되겠죠. 무서운 일입니다. 대출금리가 내년 초에 10% 육박한다. 내년 초에 한국은행이 2번 이상은 기준금리 인상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37호가 되는 건 2023년 1, 2월쯤이라는 거죠. 1, 2월쯤에 37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또 올리죠. 장난컨대 한국은행은 2023년에 기준금리 인상 회의 할 때마다 올릴 겁니다. 할 때마다. 그러지 않고는 감당 못한다라는 겁니다. 많이 어려워질 거다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0.25% 인상하면 전체 대출자의 연간 이자 부담이 3조 3천억 증가하는 걸로 봤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던 지난 15개월 동안 늘어난 이자 부담은 36조.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16만 4천 원이었답니다. 이렇게 따지면 얼마 안 되네요. 근데 기준금리 상승분을 감안하면 1인당 이자 부담은 15개월 만에 180만원 넘은 거랍니다. 이렇게 따지면 그래? 한 달에 한 15만원? 16만원 밖에 안 늘었네? 부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을 낸 사람들 그리고 대출 금액이 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면 훨씬 더 금액은 급등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빚을 지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빚지면 삶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함부로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도 그 빚을 대신 탕감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정부가 탕감해 줄 거다. 혹은 경감해 줄 거다. 이런 얘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나라가 사기꾼이고 관련 업계가 수시로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곳이 여기입니다. 아무쪼록 스스로를 지키는 건 남의 힘이 아닌 내 힘 말고는 없다. 이렇게 보고 움직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야지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안전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